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4일 목요일 첫 방송 재활의학과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탑팀 재활의학과 박정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한 달 만에 네. 뵙게 되었어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고 또 요즘에는 사실은 제가 요즘 제과 있잖아요. 제과요? 네, 디저트 만드는 그런 제과 배우고 있어서 아, 밤마다 진짜요? 바쁘게 다음 달은 한번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다음 달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네. 소아체형 클리닉의 이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안짱다리와 오다리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을 네. 할 예정인데요. 안짱다리와 오다리에 대해서 병원마다 의사 네. 선생님들 말씀이 다 다르세요. 그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보시면 병원에 가면 아이가 좀 이상해서 가봤더니 보시면 발도 괜찮고 애들은 크면서 이건 저절로 다 좋아지니까 그냥 사진 찍으면서 관찰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아니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교정하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기다렸다가 뭐 지켜보거나 아니면 심하면 심하지 않아요. 지켜보세요. 이런 말만 듣는 경우가 좀 많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이 가시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 아이의 체형이 조금 이상해 보여서 너무 네.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좋아질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속 시원하게 병원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고 어머니들은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네, 어딜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달라지는 이유와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서 쫓아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게 정형외과에서 제일 유명한 곡선입니다. 살리우스 곡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오다리로 태어났다가 2세쯤 정상에 가까워졌다가 3세 경우에 X다리 되고 6세 때 다시 11자 다리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요. 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확률이 90에서 92%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보시면 이 100%를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제 아이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누가 보아도 체형에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만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100명의 앙짱다리면서 오다리인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얘네들이 저절로 아무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은 92%입니다. 이게 파란색. 처음에 안짱다리나 오다리 둘 다요. 애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중에 8% 정도는 나중에 이게 남아요. 특히 앙짱거름이나 오다리가 남아요. 그러면 이 8%를 다시 쪼개서 보면은요. 이게 이 8% 중에 7%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안짱거름이나 오다리예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만 누가 봤을 때 문제가 있네 그런 정도인 것이고요. 나머지 1%, 이 1%는 병적인 안짱다리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수술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 1% 안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적 안짱다리나 심하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좋아집니다는 여기 92%를 말해요. 파란색을. 그러면 그 소외되는 지역이 있죠. 네. 지금 보면 이 7%.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한테 찾아와서 아이가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대학병원 가면 이상이 없어요. 혹은 다른 병원 가면 뭐 그냥 지켜봐요. 하는 그 대상이 이 지금 주황색 부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혹시 92%가 아니라 7%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앙짱거름 있던 애들 중에 7에서 10%가 이게 남는데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 남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수술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주황색 부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치료할 옵션을 안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이 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의사와 보호자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아이 여기 주황색 부분이에요.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라고 의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1% 아닙니다라고 네. 말하거나 그냥 92%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하고 요구를 하는데 약간 동문서답이 서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우리 아이는 저절로 다 좋아져 버린 치료가 없는 파란색 부위의 아이인지. 근데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부분은 대부분 7%입니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찾아올 정도가 되면 그렇죠. 아니, 자기가 봐도 그렇고요. 옆에 뭐 지인이나 다른 친척들이 봐도 제 발이 왜 저래라고 분명히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어느 병원에 가면 괜찮다. 뭐 이건 저절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외가 되는 거죠.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주 이상한 정도의 그렇죠. 네. 문제가 체험이 있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자꾸 말이 다르는지 대부분 제가 조금 더 정리해 설명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 안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 1%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1%. 네, 수술을 고려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적으로 병적으로 다리가 변형된 경우는요. 1번 구루병, 비타민 D 결핍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선천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인 경우도 있고요. 비타민 D를 이제 이런 섭취가 적어져서 후천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인 경우도 있고요. 저인산 혈증이라 그래가지고 몸에서 인산을 잘 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루는 이건 영어가 아니고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곱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나중에 굽어버린다 그래서 곱추병이라는 의미의 구루병인데요. 비타민 D 결핍에서 오는 경우고요. 밑에 브라운투병, 국수 섬유 연골 이형성증, 경골 내반증, 골 연골증, 골 이성증 이렇게 말도 어려운 이런 병적 다리인 경우는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 많이 오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확 눈에 띄거나 아니면 보통 1, 2세 이전에 너무나 심한 변형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고려하면서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굳이 치료하려 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 부분에 속한 애들이 주로 온다고요? 7%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러한 정도의 심각한 질환은 수술을 고려해야 되거나 수술이 필요한데 거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거는 치료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 92%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7%라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체형적 안짱다리 혹은 오다리 아이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시면 계속 서로 같은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7% 얘기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은 1% 얘기하고 엄마들은 92% 좋아진다는데 이게 서로 다 헛손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네네. 92%에 해당하는데 7%인 줄 잘못 진단받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수술만 하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7%의 아이인데요.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얘네들 치료할 필요 없어요. 혹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치료할 필요 없어요 하면 이 7%의 아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요. 뭐 한의원이랄지 아니면 업자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의학적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하도 중요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맞아요. 근데 요새 뭐든 하면 다 한의원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하신 분이 곱추가 유전은 아닌 건가 했는데요. 비타민 D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에 해당하는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이 다 유전적 질환입니다. 그리고 브라운투병만 유전적 질환이 확실하게 잡혀있지는 않은데 제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1%는 유전적이고 질병적이고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이렇게 하나하나 묶이고요. 나머지 99% 중에 7%,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체형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7%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걸 간단하고 각도를 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이 각도가 지금 여기가 MD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11도 이하는 생리적 내반수, 그러니까 대부분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2%만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 블라운트 병은 조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부 다 수술적, 아까 그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브라운트 병은 이 성장판 장애가 내측 성장판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바깥에만 자라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네. 네,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만 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블라운트 병은 한쪽만 오거나 양측이더라도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했던 각도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거나 서 있는 시기부터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내반슬이 보이게 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애들한테 좀 많겠죠. 왜냐면 압력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변형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도 심하지만 체중을 싣고 서면 더 휘어버리게 됩니다. 눌려서. 네. 그래서 경골 뇌회전도 이렇게 안으로 오다리처럼 앙짱거림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사들의 영역이 저는 블라운트 병원 아이들은 많이 봐요. 왜냐면 많이 보셨어요? 얘는 아까 말했던 1%와 7%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얘는 블라운트 병이 1%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7%니까 체형적 교정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갈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애들은 대부분 유전적 질환이고 여기는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얘는 중간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판단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블라운트 병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교정하면 치료가 되나요? 성인 되기 전에? 네네. 이것도 보존적인 치료로 이렇게 보조기로 눌러가지고 좀 펴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일반 정상적인 네, 사람처럼 치료를 얼마나 조기에 잘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경과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블라운트 병이 의심됐던 아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걸어오는 아이의 아래쪽만 보시면 되는데요. 볼게요. 다리를 좀 예, 이렇게 좀 많이 휘었죠. 13개월 된 아이인데요. 보면 MD 앵글이 재봤더니 한 10도에서 11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펴지면 감사한 것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보조기로 펴주거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비타민 D 결핍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검사를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이 애들이 다 저렇게 걷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다 그렇게 걸을 수 있는데 2세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오다리는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이 엑스레이상의 각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걷는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다 이거 블라운트 병이나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인산 혈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구루병이 있거나 저인산 혈증이 있으면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 천문이 안 닫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D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장 많은 것이 오다리 변형이라는 거죠. 근데 비타민 D 결핍은 보시면 허벅지 뼈도 이렇게 휘어요. 예. 아까 이 위에 애들은 아래쪽만 좀 위로 삐는데 얘는 허벅지 자체가 휘고 이 성장판도 뭐 나팔꽃처럼 이렇게 다 침식이 돼 있고 굉장히 좀 심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 1%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다 미리 알고 옵니다. 예, 이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 요중 검사, 뭐 여러 가지 소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반지의 한번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라니스터 집안의 티리온이라고 이분이 잘 몰라요. 네, 이 난장이로 나오는 이분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골 이 형성증의 뼈 자체가 안 자라는 이런 저신장애 분들한테 많죠. 근데 아까 보여줬듯이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비타민 D 구루병하고 좀 혼돈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정말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에 속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면 이 아이는 1%가 아닙니다. 7%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들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원장님 설명이 설득력 있고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병원하고 말이
많이 달라서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분명히 다른 병원에서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 거죠. 네. 이런 설명을 안 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정상이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다 좋아진다라고 말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부모 중에 자기 아이가 이상이 있다라는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네. 없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체형 이상, 그러니까 앙짱거름과 오다리가 평생 남을 겁니다. 이미 아이가 나이도 한 뭐 5세, 6세, 7세까지 왔고 더 이상 교정이 안 될 시기에 보통 오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네. 보통 괜찮아질 거예요 한 10군데 중에서 9군데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얘기하는데 한 군데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군데에 계속 신경이 쓰이면서 계속 그렇죠. 찾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부모님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병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10군데 중에 9군데가 괜찮다 하면 진짜 괜찮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근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좋아집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나머지 9 의사가 나쁜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곡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7%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의사하고 보호자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그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선생님 저는 아이에게 수술까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어디 병원에 갔더니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가지고 있는 옵션이 수술밖에 없으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든지 지켜보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술을 하거나 지켜보는 건 서로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 7%의 아이들은 수술도 필요 없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이 중간에 아이가 껴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진료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7%를 보는 친구한테 이걸 1%를 해결해 주세요도 못하는 것이고요. 1%를 주로 해결하는 의사한테 7%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고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나요? 여기 김달분님이 보면 근데 성인 오다리도 교정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성인 오다리 교정됩니다.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제가 뼈 가지고 돌려가면서 다 설명드릴게요. 성인 오다리가 교정이 돼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다 있다고요? 정확하게. 오다리 예방하는 스트레칭. 이것도 다 다릅니다. 오다리가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오다리는 고관절 이렇게 안으로 말려서 생기니까 뒤로만 이렇게 제끼는 운동을 주로 하면은 좋아진다, 100% 좋아진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놨던데 사실 틀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틀린 이유까지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묶어놓는 건 어때요? 그건 더더군다나 틀린 말입니다. 묶어놓는 이따가 끝까지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박 원장님 말이 맞아. 지금 바로 교정해야 한다는데 애들 아빠는 전에 다른 병원 갔을 때 저절로 좋아진다고 했다고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난리야. 호전은 전혀 안 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쩌죠 엄마? 그럼 엄마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시죠? 할머니들이나 뭐 보면 아니 애 다리가 이런데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했다가 최동호한테 당장 넣어, 당장 전화 넣어, 막 이런 이 부부부라 가정 불화가 생겨 이것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손주인데. 이러면서 이런 비용, 소망, 서로 생각이 다른, 그다음에 의사들의 이견 사이에서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환자들이 오면 아이들하고 오면 그냥 설명드리고요. 결정하시지 말라고 여기 가서 아버님, 어머님 부부간에 확실히 합의가 되고 다 오케이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집안에 부부싸움 납니다. 한 번은 엄마랑 아빠 같이 오다가 어느 날부터 아빠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는 요즘 안 오셔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네, 점점점. 네. 듣고 싶은 사람만 가라.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왜 꼭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정치료 병원을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7%라는 걸 내가 이해를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첫 번째, 아이의 발, 관절 각도, 전신 사진, 보행 분석, 족부 검진까지 모든 검사를 성실히 시행하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병원. 네. 아이들 진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를 다 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죠. 어떤 병원은 이렇게 위아래만 이렇게 훑어보고 뭐 평발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료하는 병원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없잖아. 비의료인에게 치료와 교정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병원. 네. 이제 분명히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보조기를 조정하거나 깔창을 만들거나 이런 걸 업자한테 다 넘겨버리는 병원이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패스하는 거죠. 그런 병원들을 신뢰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정기 영상 검사와 진찰을 통해 상태의 호전과 악화를 확인하고 수정을 제시하는 병원. 항상 어떤 보조기든 뭐 깔창이든 이게 의사가 최선과 경험을 다해서 하지만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각지 않던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항상 검사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계속 그 팔로우업 한다 그러죠. 추적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교정 치료 중 통증이나 이상이 있을 때 언제든 방문 가능한 병원.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업자나 비의료인이 하는 병원은 보통 뭐 다른 데서 출장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거든요. 근데 애는 보조기 찬 지 이틀 만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어디가 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제든지 아프면 선생님이 이상해요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에 따른 이슈 변화와 부모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설명하고 치료 안내해주는 병원.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 비대칭이나 발의 문제나 체형 이상이나 봐줘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끔 이슈를 제시하고 뭘 관찰해야 되고 언제 한 번씩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4번에서 보면 통증이나 이상이 있을 때 방문 가능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제 아이들을 이게 앙짱걸음이나 이 팔자걸음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회전력에 걸리기 때문에 성장판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아프다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두려워서 오시잖아요. 그럼 보면 저는 아이들이 오면 그걸 초음파로 일일이 다 봐줍니다. 애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는지 정말 확인을 하고 지속을 해도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주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가 고관절이 돌리고 나서 너무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얘가 원래 좀 꾀병이 많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초음파로 다 봤더니 여기에 진짜 물이 차 있었어요. 일과성 고관절 활막염이라고 아이들한테 잘 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 이거 꾀병 아닙니다. 진짜로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아이한테 미안하다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의사가 직접 아이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아이들이 아프다는 걸 꾀병이니 심리적이니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확인을 해주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있다, 없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유명하고 알려진 병원에 가고 싶잖아요. 부모들 네네네. 입장에서는. 네. 그것보다 이제 가까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네. 잘 본다는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은 가까운 병원을 가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접근도가 가능한 병원을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이걸 제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유명한 뭐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그런 인지도를 생각하셔서 재활학과 선생님 믿고 가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앙짱걸음이 있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영상 틀기도 전인데 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보면 아이 발이 보면. 네, 발이 틀어져 네. 있죠. 그래서 한번 걷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걸으라고 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점점. 왜냐하면 의식하거든요. 애들이 걸으라고 하면.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나 보면 굉장히 발이 많이 돌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처음에 출발할 때 저게 원래 아이거든요. 네. 근데 걸어보세요 하면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발을 벌려서 걷죠. 저 아이는 몇 네. 살 정도 된 아이예요? 얘는 3살에서 4살 정도 된 아이예요. 근데 저 때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X자다리가 되면서 좀 열려야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안쪽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한 네, 편이죠. 많이 돌아가 네.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오면 이게 보면 이게 족저경이라고 이 오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금메달 시상식 때 저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다 올라가서 저는 발을 일일이 아이들 걷는 거, 방금 저렇게 걷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발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신 척추 사진, 발 사진, 또 보행 검사까지 또 따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행 검사한 사진인데 보행 각도를 보시면 왼쪽은 애들이 0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1도, 오른쪽은 마이너스 9도로 이렇게 걷는 게 확실히 보행 검사상에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전신 사진 보면 네. 허벅지뼈하고 네. 종아리뼈 같은 네. 경우가 네. 생각보다 굳어요. 아, 이거는 회전이 되는 거지. 뭐 아까 우리가 비타민 D나 그런 질환, 1%의 네. 질환은요. 2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휘거든요. 이건 1%의 아이들이고요. 네. 나머지 7%의 아이들은 회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엔 앙짱나그리나 오다리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엑스레이에서는.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이따가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고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일을 10년 이상 했는데 절대 모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보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의 발, 관절 각도, 전신 사진, 보행 분석, 족부 검진까지 모든 검사를 다 성실히 시행하고 결과를 직접 설명해 주는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일정한 방식으로 신체 검진을 동일하게 진행한다. 네, 어떤 아이가 와도 다 똑같은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정적 및 동적 상태에서 모두에서 하지를 평가, 쉴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모두 평가. 네,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상태에서 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키, 몸무게, 피부 상태 및 병변, 다리 길이, 신체 나이 정도까지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워가지고 고관절 내양, 외양됐는지, 경골 내외전됐는지, 외회전됐는지, 보행 시 팔자걸음인지 앙자걸음인지, 그 힐 바이섹터라고 보면 이게 중족골 내반증이 있는지 발이 안쪽으로 휘진 않아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선 상태에서도 하비 관절 각도하고 아이의 이 걸음이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명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다 스킵하고 그냥 대충 1번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물어보는 분들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 질문이 네, 뭐 맨 아래 딸기 80님께서 그거 먼저 볼까요? 일본은 좌식 문화가 있어서 안짱다리, 오다리가 많은데 무릎 꿇기, 좌식 문화가 키 성장 관절에 영향을 받나요? 저는 준다고 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 일본에도 많이 출장 가보면 굉장히 앙짱걸음이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남학신도. 네, 네. 근데 일본은 정말로 여성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를 좀 그 강요를 받기 때문에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 휜다리 오다리 교정의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네. 선생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 또 많아서. 네, 아직은?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궁금했는데 아이들 보면 요새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음. 근데 한쪽 발로만 타요. 오른발로만 타던 그건 아이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나요? 네, 네. 혹시나 한쪽으로만 뼈가 성장할까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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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 진행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발의 곡선이나 회전 이런 것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이렇게 5다리다가 한 3세경에 X다리가 됐다가 만 6세가 되면 이렇게 펴지는 게 생리적 정상이고 이건 몇 %라고요? 90? 파란색? 92%의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을 그대로 쫓아가서 저절로 좋아지는 건 92%고 경골 내염전의 오다리 중에 7에서 10% 아까 제가 8%라고 말했던 이 아이들은 남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설명하는데 이게 오늘 주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시면 이게 정형외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 왼쪽 허벅지뼈하고 무릎뼈가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무릎은요. 자, 제가 이거 그림을 좀 펴서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네.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네,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왼쪽이 되겠습니다. 왼쪽 바깥쪽 안쪽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무릎은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죠. 그리고 무릎은요. 이게 따로 돌기보다는 고관절하고 같이 이렇게 돕니다. 네. 돌 때. 맞아요. 그런데 이 보시면 빨간색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 실관절. 실관절 내전. 네.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절대 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그 병적인 아이들인 경우나 이렇게 오다리가 되는 그죠. 거고요. 생각해도 네. 대부분은 회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고관절이 이게 보면 고관절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도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 고관절이 골반이 숙여지고 골반이 앞으로 그 엉덩이 관절, 대퇴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감기게 되면 무릎은 이런 식으로 따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약간 안쪽으로 돌잖아요. 이걸 네. 양쪽의 개념에서 보면 오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상당히 아플 것 같은데요? 안 아픈가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네. 네, 그 통증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는 거죠. 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고은 PD님 예쁘시대요.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또 이 오른쪽 그림은 반대예요. 고관절이 아까는 고관절이 왼쪽이 안으로 돌면서 무릎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오다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저건 반대예요. 고관절이 뒤로 가면서 무릎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살짝. 네, 회전이 걸리면서. 그러면 X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타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 별표하고 뭐라고 써놨죠? 발목에 예, 보상이 없는 슬가지. 지금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둘 다 발목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근데 만약에 고은 PD님 여기 좀 잡아주실래요? 네. 이게 발인데 이거는 빼볼게요. 아까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돌면 오다리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발목이 못 버티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쏠려버리게 되면은요. 고관절이 안으로 돌면서 오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X자 다리 모양이에요. 조금만 네. 조금만 올려서 네, 전체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전체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제가 이거 좀 네. 다리를 올려볼게요. 네, 보시면 원래는 아까는 네. 원래는 그 전에는 약간 이렇게 돌면서 오다리가 돼야 되는데 이 발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X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아까 이 대퇴골이 뒤로 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X자 다리 방향으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이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버리면 네. 오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안으로 돌면 오다리가 되고 대퇴골이 바깥으로 돌면 X다리가 된다는 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도 오다리, X다리가 다 올 수가 있고 결론은 고관절이 뒤로 가도 X다리, 오다리가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이 안으로 돌면 전부 다 오다리니까 뒤로 제끼면 다 좋아져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렇죠. 네. 고관절이 뒤로 제껴졌는데 오다리인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관절이 뒤로 제껴졌는데 X다리가 아니라 오다리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 돌았을 때 오다리가 아니라 발이 무너지면 X다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네요. 정확히 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거 하면 좋아져요 이런 어떤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 그 발목이 보상이 없는 경우 이게 오리지널 타입인데요. 보시면 고관절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았어요. 그러면 무릎이 따라 돌면서 제가 아까 이 빨간색을 따라서 약간 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릎이 약간 안쪽을 향하게 돼서 오다리가 되는 게 이게 오리지널 타입이고요. 또 하나 대퇴골이 뒤로 돌았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빨간 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외전되면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X다리 경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타입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에 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그림하고 이 세 번째 그림하고 원래 같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똑같이 고관절이 안으로 말렸어요. 근데 얘는 발이 무너져 버리니까 요 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 똑같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도는 힘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A는 이렇게 오다리 체형을 가지지만 이 C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안쪽으로 무너져 버리는 X다리 체형을 가지게 되죠. 또 반대도 대퇴골이 만약에 발목이 보상을 안 해주면 이게 밖으로 가게 되면 약간 무릎이 바깥으로 가면 X다리 체형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발이 이렇게 외회전이 회외라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상이 이렇게
회외라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건데요. 그렇게 보상이 들어가 버리면 대퇴골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다리 체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운동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무릎이 이 빨간색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원리보다는 뭐든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든 그거를 가능하다. 의사가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자가진단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 네. 그게 제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뭐 TV나 무슨 유튜브나 어디 나오셔가지고 이 운동하면 다 좋아집니다. 저는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틀린 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다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왼쪽이 클래식하게 전형적으로 고관절이 안으로 감기면서 오다리가 되는 거. 이거는 다들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똑같은 오다리인데 얘는 고관절이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때도 오다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은 만약에 고관절을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면 더 심해져 버리거든요. 네.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X다리인데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골반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뒤로 제껴져 있어서 전형적인 X다리. 성인 비만형에서 많은 X다리고요. 오른쪽은 어때요? 평발이 아이가 무너지면서 고관절은 안으로 기울었는데 오다리가 아니라 X다리로 돼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X다리니까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세요 하면 더 심해지겠어요? 더 좋아지겠어요? 고관절을 더 심해지죠. 이미 안으로 말려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특히 발을 받쳐주지 않고는 X다리가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X다리나 O다리를 자꾸 2차원으로 이해하면은요, 아까 그 고은 PD님이 여쭤봤잖아요. 이거 다리 묶으면 좋아지냐고요. 네. 예전에 그렇게 교정한다고. 네, 그게 틀린 이유가요. 이거는요, 절대 2차원적으로 휜 게 아니라 3차원으로 휜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풀어줘요. 영어로 디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회전을 풀어줘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회전을 풀지 않고 억지로 뭐 누르고 당겨가지고 편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진단을 받으면 고관절이 안으로 말려 있다 그러면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안으로 밖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안으로 말라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좀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고관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무릎도 돈 아이들이 있고요. 발도 있기 때문에 발, 무릎, 고관절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다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씩만 있다고 해도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벌써 8개죠.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해서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이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거를 이렇게 융합해서 그냥 이거 하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깔창을 대줘서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보조기를 좋아지지 않습니다. 발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깔창도 병원용 깔창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깔창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100명의 아이들이 오면 100명이 다 다른 깔창이 나가요. 네. 가끔 엄마들이 저 어디서 깔창 했는데 오고 뭐 사서 끼웠는데 아니 한 아이도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르고요. 회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짝짝이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돌고 한쪽은 X다리. 그럼 짝짝이로 깔창을 맞춰줘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천만한 거죠. 이럴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앙짱걸음 걷는 아이예요. 저는 병원에 오게 되면 맨 오른쪽 방향에 이런 지금 제 가리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형태로 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뜯어서 보면 고관절은 안으로 말려 있고 그다음에 경골, 무릎도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아이는 X다리예요. 똑같이 고관절이 안으로 말렸는데 얘는 X다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O다리고 얘는 X다리.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경골 내전이 들어가면 합치면 얘는 X다리의 앙짱걸음을 걷는 아이고 얘는 O다리 형태의 앙짱걸음을 걷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서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뜯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고관절, 예. 무릎, 발 어느 하나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네, 의사가 그걸 놓치는 순간 아이는 그 치료 교정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나 받고 갈까요? 어떤 걸 볼까요? 오다리면 나이 들어서 관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 그럼요. 오다리가 되면은요, 이 퇴행성 슬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골반도 지나치게 숙여지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하기 때문에 척추의 비대칭이나 측만증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것도 빨리 올 수 있죠. 헐부지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오다리인데 갈 때 대퇴골이 양쪽으로 벌어져서 발바닥이 바깥으로 눕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때 발바닥이 완전히 눕지 않고 서 있던데 의식적으로 대퇴골을 조여서 발바닥을 세우고 자는 게 좋나요? 아니면 편하게 대퇴골을 벌리고 자도 문제 저것도 없나요? 진료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각도를 봐서 이제 이분이 유연성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하고 안쪽을 다 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쪽으로만 편향돼 있고 그것이 체형이나 본인의 영향을 준다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좀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고관절이 잘 벌려져서 이렇게 된다? 그럼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고도의 판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이 이렇게 잘 때 벌어지는 분들은 다 조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일방적인 발상인 거죠. 그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발바닥이 약간 서 있어서 자게 되나요? 그냥 뭐 자면 이렇게 있는데요. 약간 벌어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저도 근데 이렇게 벌어지게 자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앙짱걸음 있고 고관절 안에 있는 애들은 이러고 잡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고 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고 있다면 이분들은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고관절이 내향된 경향이 있는 분들이 보통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벌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거 이제 발등뼈 내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좀 솔직하게 한마디 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를 담당하는 의사나 병원이 가져가는 그 수익은 별로 크지 않아요.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이 70%가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어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를 하지 않는 이상 환자는 저희 병원에 3만 원만 내고 가요. 나머지 7만 원은 의사들은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당장 그 치료를 받는 사람도 큰 돈을 안 내고 좋은 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체형은요, 이거는 미용성형에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도 급여에서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 큰 돈 벌겠네, 혹은 이 병원이 좀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뭐 교정을 하고 이런 비용 그 뒤에 다 봐준 추적 관찰, 그 아이를 지켜보는데 드는 시간,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미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체형인 거죠, 체형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완전 근데 봤을 때 성인이 돼서 뭐 뼈하고 이런 데 이상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질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질환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불편한 것이 있고 완전 정상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질환과 정상 사이에 불편한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건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재활학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우리가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도 소외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나중에 질환이나 여러 가지 체형적 불균형이나 측만증이나 디스크로 슬관절염으로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적인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그런 심정이 이해도 가고, 또 이걸 담당하는 의사들도 쉽지 않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발등뼈 4번. 이게 앙장걸음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발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고관절하고 무릎이 다 정상이어도 이것만으로도 앙상걸음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개월 이전에 늦어도 최소 1세 이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1세 지나면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앙짱걸음을 가지면 고관절이나 무릎을 바깥으로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쪽으로 도는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아직 아이들이 1세가 안 됐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제가 미리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부터 한시간님께서 본인이 다리에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꼭 닮아서 아이의 다리 교정 치료를 꼭 너무 하고 싶으신데 광주 병원이 너무 멀다고. 근데 지금 한시간님 서울에도 근데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아마,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에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기 걱정하지 바랍니다. 마시고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찾아서 아이 꼭 교정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중족골 내반증하고 아까 발이 이렇게 안으로 휘나여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무릎이 도는 것이 같이 고관절 도는 거 세 가지가 네. 다 있는 애예요. 조금 보시기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드릴게요. 막 넘어질 것 같고 얘가 내리막길을 가는데요. 어머. 아이고 막 위험해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는데 넘어져요. 막 이게 자기가 자기 발에 걸리는 거죠. 어머. 네. 네. 이래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심했는데 그래도 많이 저희 병원에 와서 교정하면서 조금 나아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근데 중족골 4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낫죠. 걸어오는 게. 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종종 걸음 완전히 그냥 앞으로 체중도 다 쏠려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건 맨발이라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맨발을 신고도 조금 더 앞으로 돌죠. 근데 네. 얘는 고관절이나 무릎이 상당히 많이 돌려놓은 아이인데도 발 자체가 안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향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가 발이 안으로 안 휘었으면은 굉장히 정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굉장히 심한 경우라 좀. 그럼 저 정도 아이가 되면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쟤는 보통 아이들은 6개월 이내에 끝나고요. 잘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끝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거나 협조가 안 되면 2년, 3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치아 교정하고 똑같아요. 치아 교정도 고무줄 잘 끼고 오랄 때 잘 오면 금방 끝나고. 모든 질병의 의사 선생님 말에 너무 잘 들어야지.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저 아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TCR이라는 이 보조기를 통해서 잘 때 무릎을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무릎을 돌리는 장치인데 제가 이 TTLL이라고 이게 아까 5다리나 X다리를 2차원적으로 펴는 기계예요. 근데 저는 이 기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이거 펴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X다리와 팔자걸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그때 이게 왜 설계부터 잘못된 기계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앙짱걸음이 있고 특히 경골, 무릎이 안으로 많이 돌아 있는 아이들은 이 TCR이라는 기계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치료하고 치료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97, 8%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네요. 97, 8%면. 잘 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아까 보여줬던 그림인데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이렇게 무릎이 뒤로 활처럼 휜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휘면 골반은 앞으로 휘고 허리는 쏙 들어가. 이런 좀 약간 오리공댕이 같고 배가 튀어나온 것 같은 이런 체형의 아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막 본인이 애쓰다가 저런 게 나오는데 1, 2년 한두 살 때 저렇게 보이는 거는 크게 걱정이 아닌데 이제 계속 자라는데도 저런 형태를 보이는 게 문제.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좀 유연성이 과한 애들한테도 오고요. 근데 사실은 까치발 보행을 하는 애들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뒤꿈치가 잘 안 닿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요. 보면 뒤꿈치가 안 닿아요. 걸을 때 한번 보세요. 안 닿죠? 저게 편해서 저렇게 걷는 거예요? 쟤는 저기 정상 걸으면 제가 평상시대로 걷는 거예요. 네.
이따 걸어올 때도 보면 뒤꿈치가 안 닿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꿈치가 안 닿죠. 꼭 우리가 살살 걷는 것 같죠. 근데 이 아이가 치료를 받고 호전이 안 돼서 보톡스까지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아이입니다. 보세요. 이제 보세요. 어때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발목이 위로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발목이 보면 종아리가 여기가 유연해서 여기가 종아리가 늘어나줘야지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단단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슬관절 과신절 형태를 보이고 무릎이 뒤로 빠지게 되는데 이 아이는 치료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약 정리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까지 요약 정리에도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프네요. 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좋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7% 8% 아이들은 남는다. 그 아이들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요한다. 그리고 경골 내 염전은 보시다시피 이게 얘들이 1, 2세 때 혹은 2세, 3세 때는 좀 애매해요. 이때는 저도 많이 지켜봅니다. 근데 5세, 6세가 돼가는데도 어떤 경향이 남는다면 그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냉택 없이 뭐 그냥 뭐 치료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92% 저절로 좋아질 아이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체형적 교정만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수술이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속하는 아이인지를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엉켜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도 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료하는 아이가 7%의 아이인지 1%의 아이인지 내가 92%와 7%를 혼돈하진 않았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리고 어머니들이 병원 선택할 때 이 기준, 네,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좋은 병원에 정말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치료를 넘기지 않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봐주고 그 다음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발만 보고 오세요, 보행만. 근데 그런 애들의 절반 이상이 척추가 휘어 있거나 골반이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주고 여기까지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해주는 병원. 그런 병원을 좀 찾아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좀 쌓여 있는데요. 질문이 지금 쌓여 있는 질문들이 거의 성인, 오다리, X다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아까 성인 오다리, X다리 말씀드렸죠? 이거 설명 보여드릴게요. 그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세요. 성인 오다리 중에 이렇게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면서 생긴 이 오다리의 경우에는요. 고관절을 바깥으로 외향하는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 좋아질 수 있는 X다리, 오다리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예 딱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집어주세요. 네, 전형적인 오다리의 경우에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돌면서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정상인데요. 무릎이 안으로 고관절이랑 이렇게 돌면 약간 오다리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이런 오다리, 특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오다리는 고관절 외양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11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 고관절 외양 운동, 고관절을 바깥으로 개구리 자세 같은 이런 걸 스트레칭. 예. 그리고 저희 탑팀제아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관절 외양 운동 튜토리얼을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똑같은 오다리라 그래도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형이라고 써놨지만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고관절이 외양되면서 오다리가 된 사람들은 오다리를 외양을 더 시켜버리면 더 심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교정이 잘 안 돼, 이 경우에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오다리가 교정된가요? 하면 노인형은 교정 안 됩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아이들은 교정이 됩니다. 전형적인 오다리의 경우에 고관절이 안으로 말린 경우에 성인들은 고관절 외양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왼쪽만. 또 하나, 성인들 중에 소아 평발형 이 X다리 애들은 이거는 조금 소아는 좀 치료 방향이 좀 다르고요. X다리에서 이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 좀 비만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같은데 LA나 이런 라스베가스 같은 데 보면
아주 체중만 나가는 분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무릎이 딱 붙어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네. 그러면 비만이 되면서 다리가 점점, 네. 변형이 돼가는 점점 거였어요? 악순환을 네. 걷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관절을 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체중 조절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고관절을 내향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면 좀 좋아집니다. 근데 체중이 조절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성인의 경우에 제가 아까 성인 오다리, 성인 X다리는 성인 X다리는 체중을 빼고 고관절을 안으로 돌리면 좀 좋아지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오다리는 고관절 외양 운동하는 걸 하게 되면 좀 좋아지는데 나머지는 성인에서는 호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성인 오다리도 교정이 될까요도 안 되는 다리가 있고 되는 다리가 있으니까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가서 뼈 사진을 찍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게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크리스 M님이 보시면 일리자노프도 수술도 오다리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는데 일리자노프는 오다리 수술이 아니고요. 일리자노프 수술이 뭐예요? 가타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키 늘리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짝 벌러 놓습니다. 그럼 이 안에 다시 뼈가 자면서 키가 자라고 하는. 근데 길이 연장술이 이제 오다리 수술은 아니고 오다리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쪽이 잘 안 자라면 바깥쪽을 찝어놔요. 그러면 바깥쪽이 안 자라면서 안쪽만 자라면서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일리자노프를 하는 게 아니라 절골술이라서 각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잘라서 펴주는 거죠. 그래서 일리자노프하고는 좀 다르고 일리자노프는 물론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각 변형까지 계산해서 수술을 하면 되겠지만 저건 기본적으로 뼈의 길이를 늘리는 거지 각 변형, 절골술, 회전을 주는 수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골술로 오다리 교정이 되지는 되는 경우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정도가 심하거나 본인의 선택의 문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다리 빙구 누나님, 오다리 예방하는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만병통치약이 없는 거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한 사람의 오른쪽 왼쪽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좋아집니다 이런 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네. 네, 본인이 전형적인 오다리인지 그렇죠. 벌려져 있는 오다리인지 진단이 안 됐는데 모르니까. 약을 아무거나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레놀로 모든 병을 고치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고요. 네. 네, 함부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서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네, 또 아이냐 어른이냐 얘가 나이가 몇 살냐에 따라서도 운동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기나 깔창이나 분명히 보상이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활학과 전문의 가까운 병원에 재활학과 전문의들은 이런 걸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가셔서 상의하시고 치료 방향을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다리 치면 도움 안 되겠죠? 하는데 당연히. 아니 뭐 운동을 하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수님 질문 먼저 볼까요? 어른분들도 깔창을 해주면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무릎이나 허리에 있는 디스크나 반달연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퇴화돼서 퇴행성으로 닳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발에서 충격을 미리 잡아주고 정렬을 잡아주면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가 정렬이 어긋나 있으면 타이어가 빨리 닳잖아요. 네. 아시죠? 근데 이거를 계속 그 타이어만 교체하면 안 되고 얼라이먼트를 딱 맞춰주면 타이어가 잘 안 닳고 오래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해서 차의 성능도 개선되고 이런 퇴행도 맞는 것처럼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도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깔창을 하면 뭐 디스크가 다 낫고 뭐 실관전율이 완전히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요. 수비적으로 그 속도를 늦춰주고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깔창도 병원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다른 깔창이 나간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털부지님 40대 중반인데도 안짱걸음과 오다리가 있으면 교정을 받아야 하나요? 하는데 딱히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살아도 문제 없나요? 근데 저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도가 심하면 그리고 운동으로 가능하면 운동 치료는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저것들이 놔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측 반달연골에 심한
실관절염을 일으킨다 할지 문제가 되면 개입을 하는 것이고요. 뭐 이 정도고 특별한 방법이 없고 하면 이제 깔창으로 보상을 해줘서 충격이 들어가게 하고 체형을 조금 바꿔주는 정도, 그리고 운동 처방을 통해서 본인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지나치게 타이트한 부분은 좀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계산을 맞춰주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X다리고 O다리인 것도 알겠는데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좀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괜히 교정을 일자다리 만들겠다 교정했다가 아파질까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초반, 20대가 넘어가면 성인도 교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에 몸이 받아주는 시기가 적어도 30대 초반 이전의 분들을 제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40대가 넘어가면 솔직히 교정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마르고 닳도록 노력하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몸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거의 30대 초반 정도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시간님, 저는 좌우 무릎 및 골반 높이가 다르고 한쪽 다리가 무릎이 뒤로 꺾이고 종아리 근육이 발달해서 심한 짝다리입니다. 컴플렉스가 있는데 교정하면 굵기도 좋아질까요? 이제 굵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근육 톤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근육이 잡아당겨, 한쪽은 풀려 있어서 짝다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절 각도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햄스트링이 타이트니스가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육의 톤 자체를 양쪽의 차이나 고관절 각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한다고 해서 굵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굵기는 그 종아리가 얼마나 근육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의 차이인데, 저것도 성형적인 이야기인데,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신경을 우리가 성형해주거나 아니면 보톡스를 넣거나 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지, 운동은 운동이고 종아리 굵기는 굵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더 많이 써서 굵어진 것처럼 굵어질 수도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 우한타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만 엄청 두껍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요?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쓰니까 근육이 더 많이 붙어서 두꺼워지는. 근데 다리는 한쪽만 쓰기가 힘들어요. 우리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쓰기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오른쪽 공을 던지는 사람은 오른쪽 팔만 발달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뇌에서 보상을 해서 왼쪽도 거의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땅을 짚을 때 양쪽에 다 힘을 주기 때문에 한쪽만 더 많이 쓰기는 쉽지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관절의 각도가 구축이 있거나 아니면 근육의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아까 그래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털부지님이 오다리인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척추로 진료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 제가 오다리입니다, 이런 것도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진료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척추 전방 전이증, 골반이 너무 앞으로 숙여지고 고관절을 이렇게 안으로 도는 그 전형적인 오다리인 경우에는 골반이 숙여진 것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숙여진 것들, 이런 것들이 척추 전방전이증에 일부 영향을 좀 줄 수는 있는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척추 전방전이증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요. 오다리는 만약에 조금 남아있다면 고관절 외양 운동을 통해서 하되, 메인은 척추 전방전이증 치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예상인데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실 것 같고, 재활학과 선생님들은 그것도 한 김에 같이 외양 운동이나 골반을 후양 기울임, 그러니까 뒤쪽으로 좀 돌려주는 운동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예상해 약간 봅니다. 근데 뼈를 좀 진단받으러 가는 거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되겠죠. 그리고 공가유님, 골반 높이가 다른데 깔창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리는데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을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쪽으로 무너지잖아요. 여기를 깔창으로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은요, 발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골반도 뒤로 세울 수가 있고 숙일 수도 있고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깔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리가 1cm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1cm를 집어넣는가 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전을 이용해서 우선은 펴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도 남은 것만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 뭐 20%에서 40% 내외를 조금만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굴이 완전히 대칭인 사람이 없듯이 다리 길이도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하더라고요. 5mm 이내는 몸에서 다 커버를 해내고요.
지나치게 심한 경우만 회전을 좀 잡는달지 아니면 밑에 힐리프트라 그래서 높이 차이를 좀 조정을 해준달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애기 업어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낭설입니다. 그죠. 애기 네. 업어주면 막 걷는데 오래 걸린다. 막 그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시간님,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아까 짝다리 문의드렸습니다. 아이가 저를 닮았는데 교정을 하면 굵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미용적인 면도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한창 예쁠 때도 치마 입을 때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를 교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아까 TCR이라고 해서 기계를 통해서 돌리는 건 굵기 균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앙짱걸음이나 오다리만 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형적인 오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관절이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고 오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대퇴골이 안으로 돌아서 오다리 된 사람들은요, 뒤에서 보면 굉장히 뚱뚱해 보여요. 네. 왜냐면 굉장히 엉덩이도 커 보이고 종아리도 굵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쫙 무릎이 앞을 보면서 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도 굉장히 날씬하고 예뻐 보여요. 그래서 굵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깔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요? 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아, 네. 얄쌍해. 그런 네. 효과예요. 그래서 종아리가 이렇게 고관절이 안으로 돌게 되면 굉장히 종아리가 굵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좀 펴져 보이긴 하죠. 그래서 굵기는 이제 교정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고관절을 제대로 정렬을 맞춰주면 좀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굵기를 펴기 위한 운동이나 뭐 보톡스랄지 신경성형수술이랄지 그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것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뭐 교정은 교정이고 굵기는 굵기다. 좀 나름 따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울만 보고 서서 무릎만 돌려도 다리가 가늘어 보인다고 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학생이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교복을 입잖아요. 네네네. 그럼 치마 입게 되는데 한쪽 다리만 좀 눈에 띄게 내가 봐도 눈에 띄게 조금 굵어 보인다. 아니면 내가 다리가 좀 짝다리라서 좀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약간 좀 본인이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치료를 해주시고 아직 키가 크고 성장기에 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끝나는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15, 6세가 이 정도 되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종아리 근육을 붙잡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쪽을 화학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신경도 제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은 장교라고 보시면 되고 근육은 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교를 좀 줄이면 쫄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조금 차이가 나면 보톡스로도 좀 조정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리 종아리 위축술이라 그래가지고 퇴축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 연예인도 처음에 나왔을 때 다리가 너무 안 예뻤거든요. 지금은 뭐 몸매가 좋은 사람이 대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시술을 한 겁니다. 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네, 아니죠. 네,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네. 크리스엠님 마지막으로 이제 절골 수술 아까도 질문 주셨었는데 절골 수술 근데 원장님 절골 수술을 권하시진 않는 편이 저는 권하진 않고요. 사실은 저거에 대한 그냥 답변만 드리자면 외과 선생님이 하셔야죠. 그죠? 네. 이제 흉터가 많이 남는지는 이제 얼마나 절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그다음 회복 기간도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답변은 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하시게 된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절골이 뼈를 그래도 약간 뼈를 잘라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이분이 또 종아리 퇴출술이 아니고 퇴축술인데 그거를 이제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발목 윗부분은 근육 부위가 아니어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다 받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진료하실 거 아니면. 근데 자기에 해당되는 게 어느 타입인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일반적으로 뭐 만병통치약은 없다. 만병통치약은 운동도 없고. 없다. 아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합에 따라서 다 치료가 다르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을 자꾸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뭐 묶으면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만나자. 마지막 우리 아이가 92%의 저절로 좋아지는 아이인지 1%의 수술이나 정말 병적인 아이인지 아니면 체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7%, 8%의 아이인지 이것만 오늘 정확하게.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했다면 그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세 가지가 그냥 막 다 뒤섞여가지고 의사는 A 얘기하고 환자는 B 얘기하고 뭐 주변에서는 C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오면 환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그럼 다시 나가서 제가 협의 오늘 보고, 이것 좀 합의 보고 보고 오세요. 다시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뭐 단순히 뭐 어떤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이거 하면 뭐 조회수 막 몇만씩 돼 있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원래 틀렸다. 좀 혹하는 하나의. 네. 이게 유튜브의 문제가 좋은 정보도 많은데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는 비온 뒤에서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점. 네.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네. 가능하면 팔자걸음하고 X다리의 치료에 대해서 또 TTLL이라는 기계 또 깔창이나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는 어디 카테고리고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는 대한 그 분류만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 만화 손상병법이 이제 저희 비욘디 피부로 1화가 올라갔어요. 네, 손상병 치료법인 거죠? 네네. 손자병법을 패러디한 겁니다. 네, 손자병법. 그래서 그 영상도 이제 10회까지 앞으로도 이제 이제 꾸준히 올라가게 될 텐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탑팀 재활의학과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 이미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9화까지. 먼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방문하셔서 봐주시는 것도 너무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탑팀재활 홈페이지에 제가 뭐 디스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가 그 스포츠 손상하고 그 다음에 이 소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화에 대해서 우선 열심히 좀 설명하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나중에 스포츠 손상의 보존적 치료법에 대해서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나파다에 소개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